네. 임재어록. 임재어록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유, 배해 서장. 2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장 20번째 시간이죠. 152쪽입니다. 부추밀에 대한 답서. 첫 번째,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첫 번째 편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깨달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속 시원히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안다거나, 속 시원하게 뭔가 분명해지는 거를 보통 사람은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사물처럼 그 분별이 분명하게 되는 것을 이제 속 시원히 안다, 잘 안다,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일견 이제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별되는 세계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분명하게 분별된 어떤 모습으로 인지가 되고 경험이 되고 그걸 알게 되면은 그게 이제 분명하다, 뜻이 분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말이 분명하지가 않다, 불분명하다, 아니면 어떤 태도가 되게 미심쩍으면 이 사람이 선한 행동을 하는지 선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지 뭔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분명하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게 빨강색인지 아니면 검정색인지 이게 분명하게 분별이 되면은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 그 판단을 하고 자기 스스로도 그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거든요. 속이 시원하다거나 분명하기 때문에 분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근데 도라는 것은 우리 이 마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게 참 묘해요. 내 마음 그러면은 세계의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다른 어떤 부분으로서의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음이 분명해진다, 마음 본래 면목이 분명해진다, 안목이 분명해진다라는 것은 물론 자기 마음의 정체가 분명해진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지만, 이거는 이럴 때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 공부에서의 마음이라는 것은 세계와 분리된 그런 마음도 아니고 세계 모습으로 분별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법이 분명하다, 도가 분명하다라는 말이 보통 사람이 쓰는 말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에서 가장 분별로 봤을 때 가장 모호한 것이 마음 이 공부에서는 그게 분명하다. 어떻게 보면 그 정반대의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 공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세속적인 그런 식의 분명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분명하지가 않는 것인데, 이 법이 분명하다, 안목이 밝아진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이 진짜 이 사물 전혀 분명함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역발상, 정반대의 어떤 그 접근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럼 그게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어떤 상태인가, 법이 분명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얘기를 이제 묻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분명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분명해집니까? 그래 묻게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는 이렇게 분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다가 뭔가 뭐 체험을 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진짜 좀 바늘구멍만이라도 뚫릴 수가 있고,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렇더라도 분별로서 도를 구하려는 그런 마음이 쉬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이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분별심이 죽지 않은 것이고, 도라는 건 뭐냐? 분별심이 죽는 게 도가 성취되는 거예요. 찾고 구하려는 마음, 뭔가 이득을 얻으려는 마음, 뭔가 잡으려는 그 마음이 죽는 것이 도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분별심으로 도를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분별의 힘을 주어가지고 뭔가를 잡고 찾고 얻으려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지고, 그게 더 안 되니까 예전 체험하기 전보다 더 힘들다 하고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 여전히 그 분별하는 습관으로 도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완전한 전환이 안 온 거예요. 완전한 전환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도가 없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뭐 멀리서 구해야 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습관, 그 습관성, 분별심으로 뭔가를 이루려는 그 마음의 습관에서 이게 아니라라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내려놓기가, 그게 진짜로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면. 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 공부는 도를 얻는 공부도 아니고, 뭐 깨달음을 얻는 공부도 아니고, 망상이 망상인 줄 알고 망상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망상이 구속력이 사라지는 거고, 망상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망상 밖의 세계로 나가는 거구나, 그게 아니라 망상 속에 있으면서 망상의 구속력이 사라지는 게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면 망상의 구속력이 어떻게 사라지느냐라는 걸 봤을 때, 그래 그럼 망상을 뭐 죽여야지, 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별심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이 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망상을 죽이는 것이 더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운 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를 구하는 어떤 그런 패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가 저기 있어서 그걸 잡고 안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도를 구하려는 그 자가 장애가 되는 거예요. 도에. 그게 1차적인 장애인 거예요. 그래서 쉬어져야 된다. 구하려는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 얻으려는 마음이 쉬어져야 된다. 지키려는 마음이 쉬어져. 그게 망상이니까. 뭔가 마음만 일으켜도 망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뭔가를 구하려는 그 마음이 정멸해지는 거죠. 쉬어지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도는 구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도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거든요. 그냥 뭘 느끼느냐? 그냥 생각에 속았구나. 내 스스로한테서 일어난 생각. 예전에는 뭐 다른 가치를 추구했다면, 공부를 하면서는 깨달음을 추구했는데 그 생각에 속았구나. 이게 밝혀지는 것이지. 뭐 우리가
방편 삼아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일이 없다, 일이 없어진다. 그것도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목표가 있는 것 자체가 자기 스스로 그 말을 한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자기 스스로 그거를 망상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망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구하려는 목표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지금 완전하게 갖추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내한테 없는 어떤 거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게 이름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기서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말이라도 일이 없어진다라는 말을 이제 똑같은 말을 쓰더라도 이 안목이 분명한 사람이 말은 그게 진실된 말이 되는데 그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그 일이 없어진다는 그 자체가 목표가 돼버린다는 거는 망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뭔가 분명하지가 않고 안목이 분명하지가 않다라는 거를 스스로 알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 들은 말, 특히나 공부 가운데 들은 말, 왜 공부하는 사람은 목표가 하나니까 깨달으려는 거 목표 하나 갖고 있으니까. 근데 다른 거는 자기 삶의 목표가 되지 않지만 공부하면서 보고 듣고 안 그 말이 목표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듣고 흘려버려. 모든 말을 자기 목표로 삼으면 안 돼. 그게 주하는 거거든요. 집을 짓는 거거든요. 망상에 집을 지어서 거기서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장애죠. 머물 게 본래 아무것도 없고 법조차 이름일 뿐인데 뭐 그 아닌 것, 머물 데가 아무도 없어요. 법도 만약에 이러이러한 어떤 일이 없는 상태가 목표라면은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탁말을 한다, 뭐 체험 위에 탁말을 한다, 뭐 보림을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탁말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망상을 부수는 관점이에요. 망상을 부수는 관점. 그걸 탁마한다 해요. 체험 이후의 공부를. 탁마한다는 관점에서의 그 말들은 뭐냐? 일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상태를 너무너무 이루고 싶어. 그것조차 망상이니까 부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불이법이 목표다. 나는 불이 하나가 되는 게 목표다. 안목이 분명해지는 게 목표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 근데 만약에 그것이 서 있다면 그것도 망상이니까 부셔야 돼요. 탁마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 중에 그러니까 체험하고 나서 안목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탁마를 해야 된다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그 광물의 비유를 많이 하죠. 금과 그 잡석이 섞여 있는데 잡석을 다 부셔버리면 순금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재련 과정과도 같은 탁마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법이 아닌 어떤 삿된 습관이나 삿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추구하지 말고 오로지 법만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련의 과정이고 공부가 완성되는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 착각, 그것이 더 교묘한 착각이죠. 진짜 탁마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법을 부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을 부수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 탁마, 그러니까 체험 이후의 사람들은 온전히 이 깨달음에 관심 있지 세속적인 거 별로 관심 없거든요. 그거는 탁마하지 않아도 저절로 떨어져 가는 면이 있는데 잘 안 떨어져 가는 게 뭐냐면 법에 대한 그런 그 목표들, 상들, 그게 안 떨어져 가요. 그래서 어록이나 공안에서 주로 하는 거는 세속적인 욕망을 부수지 않아요. 뭐 어떤 재물이라든가 무슨 어떤 권력이라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습니까? 1700 공안이 뭘 얘기하느냐? 법에 대한 상만 집중적으로 부수는 거예요. 그게 탁마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 보통 사람의 의식에는 그래,
법이라는 이런 거고 불이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불법을 불이법이라고 합시다. 내 마음에 뭔가 불이법 그걸 성취해야 돼. 뭔가 최상의 깨달음의 자리에 가야 돼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나는 불만족스러우니까. 근데 진정한 공부는 뭐냐면 그것을 부숴주는 거예요. 그런 욕망, 욕구를, 법에 대한 그런 욕망.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 공부에 입문하고 나서는 다른 것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물론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근데도 대부분의 경우에 장애를 겪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크게 돈 벌려고도 안 하게 되잖아요. 공부에 좀 맛을 보고 나면은 뭐냐 내 지금 공부가 부족하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 불이법 아니면은 최상법 뭐 최상승법 이런 것을 내가 성취를 해야 돼요. 그것을 들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법상이에요. 그게 법상. 자기 목표가 법상이 된다고. 그것을 부숴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잡석이야. 이게 잡석이지. 이게 사라지고 나야지 저절로 그 부족함 없는 금밭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상이 잡석이지 법은 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생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잘 몰라요. 자기 생각에 잘 속기 때문에. 그게 망상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체험 이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죠. 절대 추구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불이법이라는 거 하나가 된다는 거, 무상경등각이라는 거, 안욕자라 삼막삼돌이 거의 다 이름일 뿐입니다. 그거는 금강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게 금강경이 오히려 이 시기에 어떤 공부인들은 뭔가 체험을 하고 나서 뭔가 자기 안목이 뭔가 이 실자리가 드러난 사람들의 그 공부는 제가 보기에는 부시는 공부밖에 없어요. 망상에서 깨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게 본래 원만하게 다 두루한데 이게 자기 스스로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는 거는 망상 생각, 특히나 법에 대한 생각이 그걸 가리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거에서 깨어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기의 공부인들은 어떤 사람이 더 어떤 그 선지식이 더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어떤 그 존재가 되냐면 말만 열면 방망이로 두드리는 사람들. 덕산이나 임재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도움이 돼요. 입만 뻥끗하면 안 들어주는 거야. 다 무시타 망상이니까. 말할 만한 건 다 망상이거든. 없어요, 그런 게. 그냥 이 자리뿐이에요. 그냥 각자가 본래 모든 것이 나고 사라지고 하는 이 자리 생각할 때 이거고, 느낄 때 이거고, 볼 때 이거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건 다 다르지만, 이 자리는 똑같거든요. 요것은 사실은 이 자리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 자리라는 것도 벌써 분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말에 표현되지 않은 영역. 그게 이 자리다 했든 저 자리가 됐든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근데 이거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알려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면은 그게 법일지라도 알려는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 법을 소유화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는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더 축소시키고 왜소하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그 심리 상태예요. 인정을 못 하는 거지. 이거를 인정을 못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하기 때문에 예. 자꾸 작게 안으로 예. 그리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정 못한다기보다는 습관 때문이겠죠. 알면서 모든 걸 알면서 이해하면서 살아온 그런
우리가 어떤 거를 보더라도 알아야지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 습관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모르고 그 습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알아야지 뭔가 속 시원할 것 같은 그 심리 상태.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분별의 그러니까 그 불교식으로 말하면 업장이죠. 업이라는 건 습관성이거든요. 그 업력이 강해서 그런 건데 그거는 그냥 습관이죠. 그냥 살아오면서 길들여진 습관. 그런 패턴으로 도를 구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돌아보지도 못했고 그런 줄 알면서도 잘 속는 이유는 그 너무 강력하게 자기 이게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못 믿겠더라고 처음에는. 못 믿었죠. 그냥 못 믿다가 이제 어느 순간쯤 되니까 괜히 이제 와닿는 걸 느낌으로 그게 법이라는 거를 채우고 있었다가 어느 순간에 착 그냥 일체잖아.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이렇게 같이 그냥 가더라고. 그거를 사실 안 믿고 살았더라고. 그거는 누구나가 다 그 공부 과정에 알게 되는 자기 실수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애 내용들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그 가치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가 집착하는 대상이 뭐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기 성취일 수도 있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패턴, 습관성, 뭔가 밖에서 구하고 얻고 분별해서 알아야 되고 손아귀에 넣으려는 그 습관성의 패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변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한글로 글을 쓴다고 칩시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그러면은 과일에 대한 수필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에 대한 글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메커니즘은 전부 한글 프로세스 안에서 다 이루어지죠. 내용은 다르죠. 내용은 과일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이 될 수도 있는데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뭐 한글 프로그램 안에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드러난 그런 어떤 표현의 다양성. 근데 뭐냐 이거는 우리 공부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과일을 버리고 인생을 취한 아니면 인생은 재미없으니까 과일을 취하려는 그런 속성으로 깨달음을 구하는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라 이 워드 프로세스 그러니까 그 한글 프로세서 그 메커니즘을 완전히 본다는 거예요. 분별 속성, 생각, 느낌 그것의 속성을 이게 그게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의 정체를 꿰뚫어 봐서 더 이상 거기에 속지 않는 그게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을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글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나는 한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이 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워드 프로세스로 이렇게 한글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설법이라는 게 이 방편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은 과일을 취하고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버리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한글로 얘기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또 하나의 아이템을 만드는 거야. 깨달음이라는 아이템.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그것과 과일은 이러이러한 것이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것이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다르지만 뭐 분별 망상심으로 드러난 거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과일을 취하고 어떤 인생 스토리를 버리라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깨달음에 대한 얘기가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이 분별 망상을 잘 보라고. 네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이 분별 망상을 잘 보라고. 이게 망상이잖아. 네 마음에서 일어난 망상이잖아. 그게 세계의 형식으로 드러났든 아니면 깨달음이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말로 드러났든 그거는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둔다면 다 망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진짜 이 방편은 뭐냐면 이
불교에 대한 모든 말이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불교에 대한 모든 말이 방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쓰고 있는 거는 방편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방편의 말이 분별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분별의식으로 지금 전달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가리키고 있는 거는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는 분별로 표현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사로잡혀 있는 분별 망상식, 그러니까 네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을 잘 보라고, 그걸 돌이켜보라고. 어디서 일어나니? 그 망상이잖아. 그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거. 그걸 돌이켜보라고. 그러니까 그걸 통찰해보라고. 그렇게 이끄는 말인데 그 말에 딱 매여 있는 거야. 아, 깨달음은 이러이러한 거야. 아, 깨달음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뭐 과일에 대한 뭐 글을 쓰고 인생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거 과일은 뭐 과일도 아니고 뭐 인생에 대한 얘기도 아닌 프로그램을 통찰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라고 알아버리면 또 하나의 과일에 대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편의 말은 그때 듣고 문득 이 메커니즘을 통찰하지 못하면 전혀 쓸모없는 말이니까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히스토리만 쥐고 그 망상만, 깨달음에 대한 망상만 계속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어떤 문자가 있고 사람이 생각으로 그것을 이해해가지고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게 말입니다. 말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죠. 내용 따라가면.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자체를 잘 보십시오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봐야 되는데 말하고 있는 이 자체를 보라고? 이런 생각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는단 말이에요. 그냥 보면 돼. 자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죠. 자, 우리가 이 도라는 것은 그 생각할 때 아니면 느낄 때 마음자리라는 것은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걸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떨어지거든. 근데 아니 생각할 때 생각도 아닌 바로 그 자체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물들 수 없는 자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자리로 이끄는 모든 말들은 이정표와 같다, 아니면 화살표와 같다. 어? 직접 경험하라, 맛봐라, 가라 이 말이지. 그걸 서울로 가는 길은 이러이러한 길이야 라고 알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이제 약효가 끝난 거예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데 말의 본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의 본바탕? 그럼 생각의 본바탕 하면 딱 벌써 딱 체득이 돼야 되거든요. 생각이 본바탕 자체가 생각이잖아요. 근데 생각이 본바탕, 이 생각이 일어날 때 딱 맛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이 본바탕이 뭐라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하면 이거는 이제 망상 따라 그냥 뭐 한정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법은요 절대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게 말로든 생각으로든 느낌으로든. 왜냐하면은 그 모든 생각과 느낌과 그 모든 그 감각의 그 자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의 모양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양 없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모양 없는 것이 어떻게 분별돼서 집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양 없는다는 얘기는 또 많이 들었죠. 우리가 법이 모양이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모양이 없다는 말을 그냥 대충 듣고 그냥 우리는 많은데, 모양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이거는 찾을 수가 없구나, 구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분별 의식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 와야 되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전환이 오지 않고 그냥 모양 없는 법이 뭐지? 모양으로 찾으려고 그러면 모양 없는 법이라는 그 모양으로 찾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찾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늘 이거예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알 수는 없지만 늘 이거거든요. 알 수는 없어. 알 수는 없는데 늘 이거예요. 아니, 이게 아니면은 안다 모른다도 불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다 나오기 때문에. 요것뿐이에요. 뭐가 나와도, 잘 보세요. 뭐가 나와도 그게 부처님의 대단한 깨달음이든 불교에서 말한 대단한 불의법문이든 뭐든 간에 이 일 아니면은 다 표현된 거거든요. 그거 표현된 거거든요. 그 표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늘 떠나지도 못해. 또 하나는 떠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이뿐이에요. 만약에 뭔가 지금의 공부가 불만족스러워서 나는 이런 상태로 성취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은 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상태의 공부 너무 불만족스럽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있다 치더라도 그 목표가 되려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 아주 단순한 사실을 돌이켜 봐야 돼요. 대단한 게 있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저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그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 밖에 있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 생각에 속아가지고 그게 낙이 해가 오도록 낙이 해가 와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 식의 마음이란. 그 선사들 얘기하잖아. 낙이 해가 와도 실패한다고. 낙이 해는 없거든. 12띠 중에 낙이가 있습니까? 만약에 일 없는 상태에 가고 싶죠. 낙이 해가 와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진짜 장담을 합니다. 제가 진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나는 이런 일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예. 자기 엄력이 너무 강하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되고,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 줄 알면서도 끄달려 간다는 그런, 항상 말하자면 그게 허상이다 이런 걸 간파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참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막 이제 뭘 말하는지도 알겠고 구하려는 마음도 없는데 자꾸 끄달려 간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좀 제 말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말과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서, 물론 그런 공부가 무르익고 힘이 얻으면 잘 흔들리지도 않고 끄달리지도 않는다. 물론 그런 일 가능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식의 전환이 올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습관, 그러니까 늘 여기서 일어날 거는 허상이다. 이걸 항상 자기가 거기에
그거는 누구나가 흔히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빤한데 공부가 공부라는 게 모르겠어요. 아니 빤하지 않은 면이 있어요. 아주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면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식의 어떤 전환을 맞으면서 쉬워졌느냐 가벼워졌느냐를 보면은 끄달려 가는 게 법이에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 더 이상 장애가 안 되는 거야. 그럼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벌어지는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다 그냥 다 법이에요. 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흔한 말로 습관의 문제라고 많이 치부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안목의 문제예요. 그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보살님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없어지는 게 공부라는 그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일이 있는 게 법이라는 깨달음이 와야지 그런 말을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감은 와야 감. 그거를 이제 자기가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부의 힘의 증거로서 끄달리지 않는다, 산란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식으로 변화가 오거든요.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아주 차원이 다른 예전 같지 않음이 있어요. 공부가. 근데 그걸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끄달려 왔는데 응? 평생을 끄달렸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쓰게 문제인가. 그렇죠. 누구나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습관의 그 변화, 그러니까 물론 공부를 하게 되면 점점 습관의 힘이 약화되고 하긴 할 거예요. 공부에 마음을 두다 보면 크게 이렇게 거기에 관심을 안 두게 되니까 어떤 습관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욕망의 대상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공부가 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이유는 어떤 순간적인 도약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은 습관은 다 시간이 걸려요. 근데 깨달음은 순간적인 전환이에요. 그게 안목의 차원이거든요. 깨달음이라는 거는 습관의 차원이 아니라. 그럼 뭐냐?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안 끄달려 가야지 그게 공부인 줄 알았어. 근데 내 스스로 공부를 두 조각 메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안 끄달려 간다는 얘기가 아니야. 깨닫고 나서도. 근데 그게 절대 문제가 안 돼. 누구한테 가가지고 저 많이 흔들리고 끄달려 갑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의 멍청한 질문을 안 한다는 거지. 왜? 끄달려 가도 법이야, 그게. 그건 안목의 문제거든요. 묻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말은 안 하지만 나는 누구나 겪는 어떤 장애 그리고 이거의 전환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공부에 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서 산란하고 끄달려 갈 것이다. 근데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뭐냐면 끄달려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끄달려 가는 것이 법 밖의 일이라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 일이라는 건 아닌데 괴로움이 그러니까 괴로운 게 법이라. 거기 덜 편하게. 괴로운 게 법이라니까요. 그걸 받아들이면은 괴로움이 장애가 안 돼요. 괴로움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끄달려가는 게 법입니다. 법 아닌 게 없어요. 이 법이라는 거는 차별이 없어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
괴로운 일과 행복한 일이 두 조각이 나 있지만 법은 똑같아요. 또 인간을 통해서 법이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든 것이 다 법이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인간의 어떤 그 기준으로 법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지금 장애가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아무 일 없다는 건 알겠어. 아무 일 없는데 왜 괴롭다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안 됐다는 그러니까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말을 제대로 이제 자기 소화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 없다는 거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빈 거라는 그런. 다 비면은 괴로워도 괴로움이 빈 거예요. 근데 말하자면 다 이게 꿈이다. 이런 각이 올 때도 풍색에서도 너무 쉬고 달고 맵고 이게 너무 강렬하다. 예. 네.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신 건 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은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되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분별했던 그 세계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달라지는 줄 알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선사들이 얘기했잖아요. 깨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이 이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사가 뭐냐? 눈은 가로로 째졌고 코는 세로로.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세상. 근데 달라지지가 않아요. 표현되는 거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거예요. 깨달으면은 뭐 설탕물이 뭐 소금물이 되고 그렇게 달라지는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설탕물 먹으면 달고 소금물 먹으면 짜요. 근데 그게 비었더라 이거지. 그게 불이법이죠. 괴롭지 않는 거는 불이법이 아닙니다. 괴로움이라는 게 그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그거 외도의 법이죠. 왜냐하면은 괴로움을 끊어버린 거기 때문에. 제거해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진정한 불이법, 우리가 불법은 불이법이라고 하죠. 불이법이라는 건 뭐냐면 표현된 것과 색과 공이 하나라는 거거든요. 색과 공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색은 괴로움이고 공은 색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불이법은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쫙 대입해 보세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괴로운데 괴로움이 없는 그게 실상임을 깨닫는다는 거죠.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떤 승려도 이제 아파가지고 막 병들었어요. 그럼 그건 잘 알잖아요. 보살님이 더 잘 알잖아. 아픈 스님한테 지금 어떻습니까? 하니까 아야야야 한다고. 근데 그 보통 사람 눈에는 뭐 깨달은 중이 왜 저래? 그러거든요. 근데 진짜 안목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그 자신감, 그쵸? 자신감이거든? 돛 닦은 사람이 왜 저래? 아픔도 떠나고 뭐 또 죽음도 떠나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왜 아야아야 해? 그런 얘기 들을 확률이 더 높은데 그 사람은 개의치 않죠. 아야아야 하거든요. 그 사람의 안목이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아야아야 아프죠. 그러니까 생사에서 해탈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런 논리라면은 괴로움이 사라져야 된다는 논리라면 죽지 말아야 되거든. 그렇죠? 육체가 썩어 문드러지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참 희한한 공부입니다. 영생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육체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거랑. 해탈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탈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육체를 나라고 알 때는 죽으면 죽어야 되고 아프면 아파야 돼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헛개비고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지. 이 이전의 나라는 거죠. 이게 나라고 아는 그 이전의 나라는 거죠. 거기에서 이게 나가 되고 뭐 다른 것들이 다 그 존재가 되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어떤 분별도 물들지 않는 자리가 진짜 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여기에서 삶도 나오고 죽음도 나오고 괴로움도 나오고 행복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행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삶을 받겠습니까? 죽음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거는 뭐냐? 이 육체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받는 그런 거는 중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 육체가 나라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육체가 나일 때는 모든 게 장애가 돼. 깨달음도 얻어야 되고, 죽지도 말아야 되고, 괴로움도 받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 질문의 본 바탕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괴로움, 공부가 되면 뭔가 끄달리지도 않고 괴로움을 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알아왔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하는 말은 나 지금 이 내가 너무 이게 나예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예요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게 나예요. 근원은 이게 나예요. 왜 받는 건 다 이게 받거든요. 육체가 기준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그거를 받는 나가 헛개비라는 거죠. 벌써 여기서 일어난 상이라는 거죠. 고난은 어떻게? 고난은 결코 그나마 기준이 돼서 항상 모든 걸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장애죠. 사실은 괴로운 게 장애가 아니고 끄달리는 게 장애가 아니라 더 근원을 들어갔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받는다고 착각하는 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나일 때는 생사해탈 못해요. 육체가 나일 때. 근데 이거는 진짜 내가 아니고 분별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이 공부예요. 육체가 나라기보다는 육체도 여기서 드러난 그냥 현상일 뿐이다고 하는 이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고놈.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자의식, 에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라는 어떤 존재감, 그게 망상이라는 거를 이제 깨닫고 나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게 망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구나라는 이제 전환이 이렇게 확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래서 그게 깨침의 문제라는 거죠. 깨달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습관이 남아있으면 그 습관이 발동이 돼요. 뭐 맛있는 거 먹으면 먹고 싶고 뭐 쓴 거는 뱉고 싶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작동돼도 그걸 보면서도 이게 다 망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 가서 왜 공부가 왜 이렇죠? 이런 식의 공부랑 결부시켜서 묻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게 습관의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데도 괴롭죠? 라는 거는 그 질문의 밑바탕을 보면은 아직도 이 나라는 것을 못 벗어났다는 그 얘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벗어나지. 전환이 오죠. 나라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게 수가 아닙니까? 그게 실체가 그러니까 그거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안 한다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면 믿고 의지해서 공부할 사람 이끌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되게 두려우니까 자꾸 물어요. 자꾸 뭐에 의지해서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뭐 자등명, 법등명, 자기에 의지하고 자기한테 귀하라. 그 말 믿고 또 막 알으시거든요. 그럼 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조금 몸이 좋아지면 또 가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후에 자등명, 법등명이 최후의 설법이 아니고 최후의 말씀을 하고 이제 최후의 설법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을 여의었고 정신적인 욕망에 대한 그 마음을 여의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방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그 인도의 그 열대 우림 지방의 활육수 밑에서 망고나무 밑에서
아무도 사람들이 오지 않은 그 한적한 자리에 앉아서 방해를 하지 않았구나, 정진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그 말이 아니더라니까. 저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현상적으로 생각지 않고 다 이게 마음 얘기니까 그 한적한 곳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체험할 때 그 이 자리예요. 지금 한적한 곳은 그렇다고 해서 자선 명상할 때 생각이 끄는 그 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시끄럽게 말하는데 그 모든 경계가 미치지 않는 여기에 깨어 있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서 방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정각을 이루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정각을 이루었다. 방해를 한 것을 뭐 원수처럼 생각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새로웠던 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낙숫물 한 알의 물방울이 돌멩이를 뚫어내는 것과 같이 그런 식의 이제 변화가 올 것이다. 아, 나는 이 돌덩이가 뭔지를 알겠더라니까. 나라는 요게 돌덩이. 그게 돌덩이 같아. 단단한 돌덩이. 우리가 이 공부가 하기 전에 도대체 어떻게 나라는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는 너무도 강렬해가지고 왜냐면은 1초도 되기 전에 반응을 하거든. 어떤 일이 탁 퍼졌다면 이게 나한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이게 탁 계산이 너무 자동화돼서 팍팍팍팍 나오거든요. 너무 진짜 완전 몸에 프로그래밍 아니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막 입력된 것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처럼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나라는 어떤 존재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힘이 빠지고 미약해지고 이게 그 위력이 사라진다는 걸 경험하게 돼. 그게 시간이 걸려요. 물방울이 돌에 구멍을 내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물방울이 구멍 내잖아요. 가능해요. 그게 가능해. 그 말인 거야. 그 말인 줄을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도 연약해. 이 법은 너무 희미하고 뭔가 분별로 봤을 때는 분명하지가 않고 진짜 쇠로 된 망치라도 돼야지 돌을 깰 것 같은데 이건 너무도 이 돌을 깨트리게 나라는 견고한 의식이 깨트릴 수 없을 것 같은 이 의식을 깨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물방울인데 그게 계속 깨어 있다 보면 이게 진짜 초에서 그 촛농이 녹아서 내리듯이 그게 녹아 내린다니까.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놓지 말라 그러는 거고 공부를 놓지 말라 그러면 당장은 달라진 것 같지 않지만 그 길게 봤을 때는 달라져 있더라. 그리고 법을 보는 눈이 그래서 이게 왜 계산이 안 나오냐면요.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이 말씀이 진짜 진실된 말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말입니다. 이 돌이 물줄기가 바위도 모양을 변형시키고 구멍을 내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아주 미약해서 이제 불인지 뭔지 모르는 이것이 진짜 가물가물 해가지고 이게 묘하다는 건 가물가물하다 하는 거거든요. 분별이 정확하게 안 된다. 근데 이것이 망상심을 녹여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를 그냥 마음을 두고 하면 돼요. 방법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깨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맞아 그런 게 있죠. 무임승차하려는 거. 왜냐하면 무임승차는 그냥 뭐 공짜로 얻으려는 그런 심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게 무임승차가 안 되냐면 그 분별을 자기가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큼 놓아야지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쥐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어? 밖에서 구속한 거라면 순식간에 잘라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취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놓지 않은 한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기 분별 망상심을 놓지 않는 한은. 근데 이게 이 놓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너무 익숙하지도 않고 낯설어요. 그리고 맞나 틀리나 계속 이게 헷갈려지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어떤 이 바른 안내를 듣고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 돼요. 왜 쥐고 있었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아, 그때는 놓아버리면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 보니까 바보였구나 그러죠. 왜 쥐고 있었지? 그러죠. 모를 때는 두려워요. 근데 지나 보면은 진짜 어리석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게 끈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부의 가장 큰 덕목은 이렇게 공부에 대한 어떤 순수한 마음과 끈기.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 망상 이런 것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그렇게 뭐 영구 불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요. 순수한 마음이 중요해요. 순수한 마음, 법에 대한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편하고 편하지 않고를 갖고 이렇게 자기 공부를 결정지으려 하면 안 돼요. 밝으냐 어두우냐 분명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에 두고 자기 스스로 꺼리는 게 없느냐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봐야지 좀 살만한 것 같고 공부를 판단하는 거는 자칫 실수할 수가 있어요. 어떤 편안한 경계를 집착하게 하는 그런 좀 작은 공부 그건 공부도 아니죠. 그건 경계에 머무는 거니까. 근데 할 사람은 합니다. 그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할 사람은 해요. 네. 왜냐하면은 사람마다 이 조금만이라도 뭔가 걸리적거리고 이게 이 장애가 되는 게 있는 걸 못 참는 사람들이 있거든. 못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의 어떤 그 삶에 이로운가 이롭지 않은가를 공부에 두지 마시고 이 실상 제법 실상에 밝으냐 어두우냐 그거를 그런 정도의 꿈을 꿔야죠. 공부하는 사람이. 그게 돼야지 생사해탈이 되거든요. 생사해탈이. 왜냐면 생사해탈이라는 거는 나라는 그 존재 알고 있던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건데 사실 제일 큰 장애가 나거든요. 법을 제법실상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관이에요. 주관. 내가 있고 대상이 있고 이게 무너져 버리면은 주객관도 없는 게 실상이라는 게 저절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아주 좀 뭐랄까 자기 스스로한테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좀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초기 불교에서 뭐 사념처 수행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뭡니까? 신수신법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몸의 움직임을 관하고 감정의 움직임을 관하고 마음의 요동을 관하고 뭐 법을 보고 막 이런 거는 왜 순서를 몸과 감정과 그 다음에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의 움직임이거든요. 법을 보고 이게 몸의 움직임 보는 건 쉬워요. 제일 쉬운 거예요. 이게 일종의 안목의 날카로움을 키워주려고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썼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보는 메커니즘에 볼 게 한도 끝도 없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그냥 법을 보는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공부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엉뚱한 경계를 또 경계에 머물 확률도 많죠. 그런 공부는 진짜 그런 공부일수록 더 안목 있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공부가 참 몇십 년을 해도 안목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봐야 될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경계만 보는 거라. 주객의 어떤 구조가 무너지기가 힘들죠. 오히려 이제 이 자리가 딱 드러나면
저절로 보이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망상도 보이고 특히나 마음의 움직임이나 이 생각의 움직임들이 잘 보이죠. 하여튼간 잘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공부예요. 잘 봐야 돼. 찾고 구하는 건 다 100% 망상이다. 그게 뭐 법에 대한 어떤 구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 법은 그렇게 구해질 수가 없어요. 망상은 구해줄 수 있어도. 이거 누누이 얘기하면 누누이 구할 거 없어요. 지킬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건 다 망상이에요. 그거 다 경계 따라가는 거거든요. 경계에 속는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이 이미 완전하게 갖춰져 있는 요것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모든 게 제법이 다 여기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기서 나온다는 그 확신이 좀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나온다. 선생님 말은 선생님 이걸 가르쳐도 사실은 그거를 모르면 선생님 말은 정말 뭐 이렇게 한참 더 걸릴 것 같은데 정말 공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거라는 거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정말 이거를 알고 공부를 시작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알아도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정말 알아야지 선생님 말씀이 그냥 의사천리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우리 사실 저도 이게 1년 정도 다니도 사실 몰랐어요. 사실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소리치고 들리는 것 같다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납수물의 바위가 뚫리듯이 하다 보니까 정말 이거라는 사실 하나만 알아도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구나. 막연하게 알았다. 그게 이제 시작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 뭐가 진실이고 뭐가 망상인지를 이제 저절로 보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역량이 있는데 그게 이제 눈이 안 띄어서 그런 건데 이제 그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법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그건 진짜 그 부분은 한번 우리 공부하면서 내 자신한테 자기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는 정말 정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말씀 감히 드리자면 이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거라든가 소리치는 이 죽비 소리에서 그다음 알미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이 공부를 참 시작했으면 다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쟤는 몰랐어. 진짜 몰랐어. 이거는 몰랐어. 아이고 참 미치겠다. 이거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는가. 미친다 진짜. 모르는데. 몰라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근데 낙수물에 정말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노력을 하는데 그 아는 놈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게 대상밖에 안 돼 있으니까. 알아질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그 안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 어떤 대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기 쉬워서 안다, 도를 안다, 법을 안다 하는데 그 알미란 진정한 알은 그냥 알아야지 하는 이거거든요. 잘 알고 얘기하잖아요. 잘 알고 쓰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살님 알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데 있지만 나도 모르는 거를 어떻게 알고 시작하냐고 멍청이면 여기 와서 제가 볼 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부대기처럼 앉아 있어야지. 노력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발버둥 치는 거지.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깝깝하기도 하고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 요새 저 엄청 열공해요. 그러니까 그 모르니 갈등 집에서도 시집 살죠. 이거가 뭔가 이거 보면 틀어놓고는 전에 안 하던 짓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도 진짜 뭐 이렇게 하다가 모르면 내가 뭐 어떡하라고. 이제 이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만 이렇게 하라고만 하는 게지만 그래도 저 어저께 몽재 선생님 공부를 하러 갔는데 몽재 선생님 법문하시는데 뭐 과거의 생각 자기의 나라는 것을 그 나라는 것이 싫은 거 좀 구별해가지고 이거 아니야 싫어하기 때문에
더 큰 이제 내한테 분노나 감정이 일어나고 뭐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책을 읽고 뭐 어디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생각이 그럼 이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내가 감정이 안 올라오면 이게 말이 되냐. 이 완벽하게 잘못했는데 왜 내 보고만 자꾸 참고 돌려서 생각하라 하노.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 하노. 그게 저는 정말 제가 읽으면서도 그리하면 편하기는 편하겠는데 이것도 말 안 되는 소리다. 그럼 미안이한테는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사람 이렇게는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은 됐어요. 근데 어제는 선생님 계속 한참 또 그 말씀 하시는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서 특히나 그 과거의 잠시 생각들이 선생님한테는 그 과거도 아닌 그것도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선생님 말씀하신 제가 너무 우스워갖고 자꾸 있는데 계속 웃어가 저도 또 이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저도 보살님하고 똑같았을 거거든요. 그 상태 뭐 알아야지 뭐 해야지 막 이러는 거. 근데 요즘은 나는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심리 상태를 잊어버린 지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또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건데 그리고 그런 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 더 이제 강해진다 해야 되나 나날이? 저는 그래서 어제 좋았어요. 그냥 좋다 틀리다 이것도 안 맞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쓸데없는 얘기고 뭐 그러니까 그 여전히 좋다 나쁘다 이 게임에 걸려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많다 적다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 그 심리 상태가 나는 좀 이해를. 알아야겠다. 아는 놈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아야겠다 하는 놈 그놈이 그거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그러니까 뭘 확실히 이걸 알고 지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체험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 자리를 체험하는 거를. 그거를 이제 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냥 이해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자기한테서 드러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 알지자를 쓰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는 공부가 아니다 할 때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을 아느냐 할 때는 깨달았느냐를 묻는 것이지 이해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법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법을 안다는 말은 그게 제대로 쓰이려면 깨달았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 말을 쓰게. 왜냐하면 법은 그 말 그대로 그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법은 알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쓰는 법을 아느냐라는 거는 깨달았느냐 이 말인 걸 달리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은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체험했느냐, 이 자리가 드러났느냐. 그래야지 이게 공부가 제대로 들리고 그렇지.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무슨 말이든지 그게 다 그냥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붕 떠 있는 그런 상태지 말들이 자기 말이 되지가 않고 그냥 진짜로 말은 들리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말인 것 같고 근데 그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다 그렇게 공부를 하셨거든요. 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순간 이게 이 자리가 스스로한테서 이렇게 드러난다 해야 되나? 그런 건데, 그러니까 공부를 좀 뭐랄까,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 따라가지, 느낌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다. 분별되는 어떤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자기가 공부하는데 적용을 해봐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과연 그러고 있느냐 이거지. 근데 안 되는 이유는 뻔해요. 생각 따라가고 망상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10중 8구 다 그래요. 다. 그래서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 나는 생각으로 한다고 여기지도 않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공부했구나라는 게 이게 알게 되더라. 이 얘기를 해요. 다들. 지금 생각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망상으로 구하기 때문에. 생각이 이제 아닌지도 뭔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좋아요. 뭐가 불분명해지고 선이 흐려지는 게 더 나아요. 체험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할 게 없던데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하고 계실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든. 예. 검은 듣고 껌만 들고 두더지 머리 몰리는 거 두드리는 자기도 것처럼. 모르게 몰리는 거 하고 있잖아요. 꽉 막힐 때까지. 그러니까 하여튼간 이것도 좀 해보려면 하지 마라 저것도 좀 생각도 하지 마라. 모든 망상이다. 냄새 맡고 보고 그거 하는 거는 모든 게 다 망상이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법을 구하지 말라라는 거죠. 필요하면 생각하고 느끼고 아는데 그 일상생활 법을 구할 예, 때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일상생활이 아니고 예. 법을 구할 때는 아무것도 모든 게 보이는 거, 뭐 예. 만지는 거 하는 거는 모두 헛상이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도를 뭐 얻는 게 깨닫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경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의 본바탕. 그것만 계속 봐라. 그거 보게 되면 그것도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보살님 말씀이 맞아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손발을 다 묶어놔야 돼. 예, 예. 그 갑갑한 상태, 답답한 상태, 그걸 뚫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상태가 되든 간에 늘 이 법인 거예요. 뭐든지 그거 하려고 하면 바보. 어디 무릎 올라기도 바보 같은 예, 예, 질문이 나오고 예, 바보 같은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예. 그러니까 바보 천치, 바보 천치라고. 아, 그런 느낌이 드세요? 예, 지금은 바보 천치. 예, 그러면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더 이제 더, 예, 할 것도 없고, 이게 법에 대해서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완전히 무능력해져야 돼, 무능력. 응. 그래서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법을 위해서 우리는 키워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뭔가 따로 있는 것하고 분명하지 않는 거는, 그러니까 죽어야 될 게 죽으면 저절로 완전히 드러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가 샌다, 안 샌다, 뭐 흔들린다, 안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뭘 완전히 죽고 하다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해골에도 뭐 눈이 있다는 둥,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분별망상이 완전히 죽으면 그게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은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중생심이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못 죽어서 지금 분명하지가 않은 거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그때 막 보면 한참을 막 식물인간 같았어요. 식물인간. 아무것도 할 거에 없는 거야, 내가. 공부라는 거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그냥 인연이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일밖에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지나다 보니까 여전히 왜 그런 심리 상태가 됐는지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여전히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구나라는 그 상태는 하려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의 느낌이나 반응으로 나왔구나. 이렇게 보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아예 하려는 마음조차 없어버리면 식물 인간 상태가 아니라 확 살아나요. 확 살아나. 어떤 거에도 머물지 않게 돼. 그러니까 바보가 된다, 답답하다라는 거는 여전히 아직도 바보가 되면 안 돼. 이 말이 숨어 있는 것이고 그런 심리 상태가 지금 심리 상태는 지금 아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아상은 신경 쓰지 마시고 법을 깨달으시면 돼요. 이 본래 자리를. 그 아상은 신경 쓰지 말고 뭐 다른 공부인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법이 뭐냐, 본래 면목이 뭐냐, 그거 하나만 관심 가지시면 돼요. 그뿐이에요. 지금 할 거는. 그거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의문, 궁금함, 도대체 법이 뭐냐, 늘 이거라는데. 궁금함, 그 의문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궁금함을 어떻게 답할 해야 될지. 아니 궁금하죠 지금.
지금 궁금하셨으니까 여기 왔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궁금하다고 돌려야 돼. 아니 그것도 하지 말고 아니 그거는 이제 가식이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냥 뭔가 궁금함을 짜낼라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가만히 있으세요. 예, 가만히 있으세요. 예.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냥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 돼요. 공부해야 된다는 공부가 뭔지.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다른 거 딴짓은 하지 말라는 거죠. 전혀 안 하는데 지금 듣는 것을 뭐 공부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딴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뭐 생각으로도 구하지. 그게 딴짓이 더 이제 뭐 좀 그 거칠게 얘기하면 무슨 뭐 염불한다, 기도한다 그런 것도 딴짓이지만 생각으로 구하는 것도 딴짓이에요. 느낌으로 구하는 것도 딴짓이고 소리로 구하는 것도 딴짓이고 다른 어떤 모습으로 구하는 것도 딴짓이에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 그 구하려는 마음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니까 이 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니까 완전히 어떤 뭘 하려는 구하려는 마음이 딱 쉬워지면은 그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게 되면은 금방 깨닫게 돼요. 쉬워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분별심이 작동이 멈춰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마음으로는 평생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좋아요. 그 절망감이거든요. 그게 분별심이 안 될 것 같은 그 좌절감이,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답답함, 좌절감. 자기는 이제 안 될 것 같은 그 상태라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공부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좀 진전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더 놓지 말고 더 해보세요. 더. 포기하지는 마시고. 예.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귀 기울이고 도대체 남들은 다 이 소식이 온다는데 스스로 자기만 안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제 뭐랄까 좀 답답해하고 근데 할 방법은 없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그게 공부죠. 그게 공부예요. 딴 게 공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 특별한 공부가 있는 것이다. 없어요. 없습니다. 특별한 공부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딴 쪽으로 새나가는 거는. 왜냐하면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세요 하니까 무슨 공부를 하는 공부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보살님한테 해당되는 얘기 아니고 하고 계시니까. 왜 그러냐면 법은요. 마음 일으키기 전에 이 법이거든요. 늘 이거거든요. 근데 왜 늘 이건데도 못 보냐. 벌써 일어난 마음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돼. 그게 쉬워지면 늘 이거라는 게 자명해지는데 이것뿐이야. 늘 이것뿐. 이거는 그러니까 그 체험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늘 이것뿐이에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어봐야 다 여기서 일어난 마음일 뿐이에요. 어떤 마음, 어떤 마음, 구하는 마음, 찾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분명한 마음, 뭐 흐린 마음 다. 근데 이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는 똑같은 거예요. 세 개가 다 이거예요. 이것을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마음 써서 알고 이해하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구족해 있다 이거. 그냥 그걸 깨달음이라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법을 벗어난 일이, 이 진실을 벗어난 일이 한 번도 없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이지. 하여튼간 그러니까 공부 특히나 체험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좀 망상을 부시는 그런 그 안내를 해주시는 그런 법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 법이 이런 거야 그림 그리는 그거 말고 그냥 뭐라도 그림 그리는 걸 부셔주는 거. 그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그림 그리는 건 그만하시고. 법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그만하시고 망상 부수는 공부가 아주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죠. 뭐 입만 뻥끗해도 망상이니까. 저는 그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한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돌아가시지만 현정선언의 그분 그 마음 놓고 쉬는 돌이라든가 이런 책들도 많이 도움이 돼요. 마음 놓고 쉬는 돌이 이런 책들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분은요 마음 이런 거 입만 뻥끗해도 다 부셔버리는데 그것도 좀 치우친 면이 있죠.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것이 이제 뭐 다 무조건 부추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그런 방편이 또 필요한 시기도 있어요. 특히나 체험하기 전에는 이것을 이끄는 그런 쪽으로 공부가 이제 가야 된다면 이 자리가 드러나고 나서는 망상심 부서지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망상이 부서져야 돼. 망상이 법상 아상 법상이 부서져야 됩니다. 상이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뭐 입만 뻥끗해도 아닙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셔야 돼. 근데 그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면 이제는 장애 없이 말할 수가 있어요. 온갖 상을 그려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상에 안 속으니까. 그런 식의 이제 좀 변화가 오죠. 공부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법문들이 뭐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또 어떤 측면은 이 시기에 있는 사람한테 더 효과적인 게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공부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체험 이후에 좀 물론 이제 이 자리가 이렇게 익숙해질 때는 좀 챙겨야 돼요. 법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 자리는 오고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자신감이 붙고 나서는 계속 부시는 쪽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자리가 드러나면 익숙해져야 돼요. 뭐 잡힐 듯 말 듯 할 때는 이 부시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자리에 이렇게 일단 명확하게 자리를 내리는 그런 공부하고 나머지 이게 딱 안착이 됐다 어떤 그 정도의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면 그래서 옛날에 행각을 얘기하고 한 건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망상들 부수러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공부도 필요하죠. 이게 자리가 잡히고 이거는 내가 신경 쓰든 신경 쓰지 않든 늘 변함없는 건데 내 스스로 뭔가 꺼려지는 것들이 뭐가 있고 불분명하다 싶으면은 이제 뭔가 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그것이 너무 이제 미세하고 이게 깊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확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뭐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때서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자기 망상을 보게 되는 어떤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망상인 줄 알면은 놓게 되니까. 시간도 걸리지만 그런 방편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 일단 이 자리가 드러나지 않은 분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생각으로 구하지만 이거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생각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고요한 상태 그거 마음 두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 안 돼. 제가 생각에 끌려 네. 하다가 네. 이래저렇게 막 하다가 아니지 하는 이 생각도 아니지. 아니지 하는 이건 뭐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뭐냐로 끝이 의문문으로 끝나는 거야. 아니지가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뭐지 이게? 항상 끝을 의문으로. 그럼 하다가 막 망상하다가 이게 무슨 망상이고 이러면 내가 공부가 되나?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마침표로 끝나면 안 되고 되나 하는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의문으로 몰아가야죠. 의문으로. 결론은 하나거든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으로 끝내야지 단정해버리면 안 되죠. 공부가 이제 안 된 게 이 자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마침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궁금함으로 끝나야지. 뭔 말이 튀어나오든 이건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좀 드러나서 이렇게 쉴 자리가 드러나신 분들은 이제 망상 놓아버려. 그러니까 내려 놓아버려. 다 놓아버려. 다 구하는 마음도 놓고 지키는 마음도 법이라는 생각도 놓아버려. 다 놓아버려야 돼. 그리고 뭐 어떤 인연이 이게 좋고 나쁜 인연이 오면은 물론은 이제 자기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것까지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마다 강한 것들이 있어요. 억지로 막 그거 버티기도 힘들고 보기도 어려운데 봐야지 하는 것도 무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적당히 좀 딴 생각으로 치환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이 붙으면 직면을 해야 돼. 직면. 피하지 말고. 취하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게 돼야지 우리가 이 망상의 정체를 더 잘 보게 되거든요. 도망가 버리면 못 봐요. 괴로움이 오면 막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줄 정도로 병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식의 뭐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그 마음의 그 질병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면은 한번 버텨보세요. 자기 공부를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고. 보시라고 그냥. 근데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공포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잠시 딴 생각으로 치환하든가 아니면 끊든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좀 그 고비를 좀 넘어갈 수 있는 게 회피일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하지만 웬만한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더 나아요. 공부가 좀 그래야지 좀 우리가 안목이 트이는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진척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련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이게 행복이나 불행이나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다 이거다라는 그게 딱 자각이 오고 나서는 그냥 도망 안 다녀야지. 왜냐면 나 이 망상의 굴레에서 자유롭고 싶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그래서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도망 안 다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나라는 존재감이 강하게 남아있을 때는 막 그 두려운 경계들이 나를 막 짓밟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식의 두려움으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여전히 밟힐 내가 있고 밟힐 대상이 있는 그런 분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만 공부가 되면은 그 분리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식의 밟힌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관에 대한 어떤 존재감, 객체에 대한 존재감이 사뭇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주객이 존재감이 강렬한 상태에서의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는 진짜 좀 괴로워요. 어떤 심적으로. 근데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회피하는 공부는 절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공부지. 그게 진정한 공부예요. 뭐 생각을 끊어버린다거나 뭐 자선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나에 집중한다거나 이거 다 회피하는 거거든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많이 일어나요. 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고. 그래, 뭐 인생사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게 있는 거니까 이런 나쁜 게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지나갈 거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그것도 합리화죠. 분별심에 위로를 하려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다 쓸데없는 망상이고. 대가가 없어요. 법은 어떤 조건이 없고 대가가 없어요. 그냥 법일 뿐이에요, 늘. 좋은 모습으로 드러나든 나쁜 모습으로 드러나든. 세속적인 마음은 그냥 어떤 어려운 고난이, 보통 사람 그러죠. 이 힘든 일 겪었으니까 나중에 더 훌륭한 일을 성취할 거야. 이런 식으로 위안을 삼거든요. 법도 그럴 거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법은 이유가 없어요. 좋은 대가, 나쁜 대가 이런 거 없어요. 법은 다 법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그 깨달음을 놓고 봤을 때도 깨달을 몸이 없는데 깨달음이 어딨냐. 여기까지 가려면 말하자면 그 놈이 다 없다는 거잖아요. 사라져서. 그러면 뭐 괴로울 놈도 없고 뭐 기쁠 놈도 없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냥 그 인연 따라 그냥 일어나는 그게 수능. 그거 이해하고 싶죠. 지금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일 뿐이고 그거는 진정한 게 아니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거기 가서. 깨달을 놈이 과연 가서 맛보세요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살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공부를 어떻게 보면은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 잘 될 겁니다. 나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부 물론 그래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죠. 뭐 왜냐하면 괴로워도 예전 그런 괴로움이 아니니까. 어쨌든 선생님 얘기를 네. 소화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해주실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거를 이해로 풀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부의 어떤 그 자기 자극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막히는 게 있어야지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설명해버리면 그게 이제 자기 공부의 촉진제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히는 게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하려고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불친절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소시켜버리면 공부 안 하고 그냥 놓아버리니까. 그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시라. 근데 해결됩니다. 그런 장애들이 다 이제 사라집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이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막 중원부원 그냥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공부라는 것이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걸리고,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일단은 이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어떤 삶의 이익이나 인정으로 공부하면은 이제 그게 공부가 원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고, 진짜 그러니까 좀 목표를 원대하게 두셔야 돼. 생사해탈을 두셔야 돼. 생사해탈. 편안함에 두지 말고. 왜 생사해탈이냐? 죽고 사는 거는 나거든요. 이 나라는 게 죽고 살지 법이 죽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생사해탈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나라는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에 무한히 하는 게 그건 거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자유로워지면 법은 저절로 생사 문제가 해결되면은 뭐 법은 저절로 분명해지죠. 안목은. 그리고 문제될 것이 없고 장애될 것이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좀 공부를 좀 그렇게 좀 근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여러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간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런 말조차도 방편의 말이라는 거. 마지못해 하는 말이고 법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대상은 아니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때 똑같은 거 여시여시 이와 같고 이와 같고 똑같은 이것일 뿐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망상이 법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그 순간 이렇게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선생님 한 가지